주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간지폭풍님, 김성애님 오셨네요. 김성애님, 지난번에 오동훈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순삭 체포되는 거 보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조금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는 욕이 오동훈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욕을 좀 했어요. 제가 거기서 욕을 세게 하면 할수록 오동훈 공수처장의 행보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버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야, 오동훈이가 결국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대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동훈 욕을 많이 해야지 오동훈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 중에 노영희 변호사 같은 분도 계셨던 모양이에요. 노영희 변호사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동훈 이 새끼 지금 윤석열 잡으러 갈 마음이 없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다, 이 새끼 자기 큰형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저 경남 그 오동훈 공수처장 큰형이 그 경남연구원장, 현직 경남연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박맹우 시장 있을 때 뭐 부시장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이게 그쪽 사람인 거지. 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의 친형 얘기를 막 하면서 원래 이런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윤석열 잡으러 갈 마음이 없다라고 막 그렇게 핏대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노영희 변호사님도 은근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욕을 세게 하면은 이 오동훈이 움직일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생각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제가 신나게 욕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동훈이 움직였잖아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이 잡혀가자마자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준비한 제목은 이거였어요. 윤석열 잡혀가던 순간 코스피 급등, 환율 안정, 소비자 지갑 함께 열렸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좀 멋대가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봅니다.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소비 증가. 윤석열 잡혀가자마자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 예, 윤석열이 잡혀가면서 생긴 일. 윤석열이 잡혀가면서 경제에 생긴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심한 거 아니냐고요? 희망상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주술적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거 실화 맞습니다. 진짜 실화입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기사 요즘 같은 때는 이거 실화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신뢰감이 안 가죠. 윤석열이가 오늘 자기 자필로 뭘 남겼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새끼 잡힐 그 편지인가 거기 남긴 내용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뭐야? 예. 이 부정선거 공화국이야, 그죠? 웃기는 새끼다, 그죠? 예, 부정선거 공화국이야. 그래가지고 뭐 가짜 투표용지가 막 발견이 되고 뭐 엄청나게 그게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개소리를 나불댔어요, 그죠? 야, 그거 언제적에 떠돌던 음모론인데 아직까지 그런 음모론을 떠도나 모릅니다. 그런 음모론에 솔깃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나라 경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놈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턴니가 빠졌죠. 전 국민을 잠 못 들게 한 새끼. 전 국민의 암덩어리가 된 새끼. 전 국민의 화병이 된 새끼. 그 새끼가 오늘 잡혀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척거리면서 참 찌질한 모습은 다 보여줬죠. 우리가 저 새끼를 미워할 만했던 이유들을 오늘 하루 사이에 그 몇 시간 사이에 다 보여줬습니다. 오죽했으면 경호원들이 윤석열을 지킬 생각조차 안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경호원들이 스크럼이라도 짜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윤석열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공수처가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커녕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경호원들도 얼마나 윤석열이라는 놈이 찌질하게 보였다, 얼마나 찌질하게 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뢰를 상실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누구 하나 맨몸으로 저항하는 자가 없다? 아이고, 애 새끼, 찌질한 새끼, 등신 새끼, 쪼다 새끼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찌질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변호사들 보고 들어오라 그래. 변호사들 몇 사람이 들어가죠. 윤갑근이라든지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니들이 철수하면은 내가 한번 자진 출석하는 걸로 내가 알아서 자진 출두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갈게. 이런 소리를 하잖아. 니들 일단 먼저 얼마 철수해. 아이고, 어디서 이 새끼가 약을 팔어. 자진 출두한다고? 아이고, 응? 참. 그럼 진작하지. 이 자진 출석을 진작하지 왜 이제 와서 한다고 그 지랄이야. 이미 잡으러 왔는데 물러나면 내가 자진 출석한다고? 안 와서 잡으러 왔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만약에 장용진이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끌려갔겠지. 찌질한 새끼. 그래놓고 또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이고, 법이 무너졌으면 지 때문에 무너진 거고, 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면 지가 무너뜨린 거지.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남 탓. 마지막 순간 그 끝까지 안 잡혀가려고 꼼수 찌질하게 약을 팔아가지고 눈속임이나 알려고 그러고 새치 혓바닥 가지고 사람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얼라 새끼도 아니고 아이고 초딩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유 진짜. 자, 하여튼 이상한 새끼였어. 마지막까지 찌질했던 새끼였어. 잘 가 이 새끼야. 자, 아무튼 윤석열이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악관에서 아주
행복해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 라는 보도가 백악관에서 턱 날아듭니다. 자, 이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헌법에 따르려는, 헌법을 지키려는 한국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은 한국 국민을 끝까지 지지하고 공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법을 따르려는 한국 국민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감사드릴 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잡아갔다니까 헌법을 따르려는 한국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 윤석열을 잡아가는 게 헌법에 따르는 거라고, 예, 미국에서 이렇게 박수까지 보냈다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윤석열이 그 지지한다는 그 이상한 할배들, 이 사람들 살짝 돌았더라고. 뭐라 그럽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에서 윤석열 잡아가지 말라고 경고장 보내고 그랬다며. 아이고 또라이들아, 미친 또라이들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버티면 돼. 아, 이제 사흘 남았어. 뭐 그랬던 모양이죠. 아이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 경호처 차장이 그랬대잖아. 며칠 안 남았어. 며칠만 버티면 돼. 그게 이거였나? 트럼프 때문이었나? 어떡하니? 미국이 이렇게 한국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했으니 참.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외신이 한국의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서특필합니다. 가장 안 좋게 보도한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만 조금 시니컬하게 보도합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윤석열을 엄청 좋아해. 한국의 민주당을 향해서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일본 애들밖에 없어요.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민주당은 좌파도 아니고 그냥, 아니 정말 우파 정당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우파 정당이에요. 그 중도도 우파도 아니고 좀 더 우파 쪽에 많이 가 있는 정당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보면 그게 우파예요. 국힘당 같은 정당요? 그런 정당을 보고 우린 뭐라 그럽니까? 나치라고 그러죠. 나치. 독재 정당이라고 그래요. 독재 정당. 네오나치라고 그러죠. 코리안 나치라고 그러죠. 저는 국민의힘, 국힘당 얘네들을 번역할 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구 이렇게 하면은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코리안 나치. 국힘당은 뭡니까? 코리안 나치 라고 하는 겁니다. 코리안 나치 아니면 코리안 파쇼. 무솔리니가 만들었다는 그 이탈리아 독재 정당, 독재주의 정당, 수구 독재 정당을 파쇼, 파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쇼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파쇼거나 윤석열은 코리안 무솔리니 정도쯤 되겠네요. 무솔리니가 그렇게 멍청했다잖아. 배 나오고. 코리안 무솔리니가 윤석열인가? 히틀러는 연설이나 잘했지. 자, 저는 그래서 국힘당을 해외에 뭐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안 나치. 국힘당은 코리안 나치. 어떻습니까? 그죠? 아, 맞잖아, 솔직히. 그죠? 이 코리안 나치를 지금 추앙하는, 그리고 코리안 무솔리니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일본 언론들밖에 없어요. 이건 일본 NHK 보도고요. 이거는 요미우리 보도입니다. 대통령 공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갔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엄청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다른 민주 시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BBC는요, 윤석열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순간을 라이브로 중계합니다. 한국의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다 이거야. 두 번째, second time. Impeach the president for second time. To arrest. To arrest 하려고. 체포를 위하여 impeached. impeach가 그 탄핵이거든요. impeached president. 탄핵당한 대통령을 arrest, 체포하기 위해서 second time 시도하고 있다고.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라이브로 쫙 보여줍니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막 난리야 거기도. 요새 보면은 BBC가 민족 정동지라는 평가까지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이건 로이터입니다. South Korea authority try anew to arrest impeached president 윤. 탄핵당한 윤석열을 arrest 하려고 try anew. 다시 한번 또 체포 시도를 한대요. 코리안 어소리티니까 뭐 한국 정부 당국 뭐 이렇게 했죠. 여기 이렇게 로이터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미국의 보도는요. 전 세계 외신이 그 자기 일면 머릿 기사로,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일 첫 번째 기사로, 홈페이지 톱 기사로 윤석열 체포 순간을 기사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다. 한국의 역사적 순간. 아니, 어디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이 왔다. 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법의 위기를 합헌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당히 답답한 한 달이었고 답답한 50일이었습니다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뿐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혁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답답하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나라. 헌법의 위기를 합헌적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가 보고 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겁니다. 윤석열이 잡혀가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기뻐하네. 그래서 그렇겠죠. 오늘 아침 코스피 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이고요. 이게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장 마감, 오늘 장 개장. 장 열리자마자 갑자기 치솟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490인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250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2520인가? 순식간에 25포인트가 치솟아 버려요. 오늘 코스피 시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치솟습니다. 물론 시장이 쭉 흘러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합니다. 기관들이 팔자로 매물을 막 내놔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막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일부러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매물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팔아야지 얘네들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번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하향으로 좀 내려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른 걸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열리자마자 20%가 치솟는데,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20포인트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장 열리자마자.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잡으러 나간다. 돼지 몰러 나간다. 이거였어. 9시니까 아마 공수처 직원들이 윤석열이랑 한참 협상하고 있을 때죠. 8시부터인가 윤석열하고 협상하고 있었잖아. 야, 조용히 끌려갈래? 맞고 끌려갈래? 이런 협상 같은 거였겠죠. 윤석열이가 공수처 니들 일단 물러나면 내가 자진 출석할게. 요딴 일이 약을 팔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장이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이렇게 확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 사자 추세가 유입이 됩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이어지면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절반은 해결이 돼버릴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자, 안타깝게 오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기관들이 자꾸 매물을 내놓는 바람에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관들이 매물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 얘네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크게 떨어지는 대목이 있죠. 이 크게 떨어지는 대목이 다 기관들이 내부를 쏟아내서 그래요. 얘네들만 안 그랬으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막 일부 떠받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떠받치고 있던 매물들이 이제 한계가 오니까 얘네들 이제 쏟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다시 코스피가 다시 내려앉아서 앉은 거지. 내일 장이 열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잡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국의 코스피 시장까지도 활짝 웃음을 짓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만 아니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14일입니다. 이것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주죠. 지난주 11일입니다. 11일, 13, 12, 11일,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의 외환시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환시장은 14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외환시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1470원, 74원, 78원 이렇게 하던 그 원화 가치가 지금은 1558원까지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20원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높았다가 이렇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윤석열이 잡혀갔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윤석열 조만간 체포하러 갈 것 같다.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러 나간다. 나가기로 했다. 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환율이 하락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1457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477원까지 78원까지 올라갔는데 사흘 사이에 윤석열 하나 잡아갔을 뿐인데 25원이 내려간 거예요. 여기가 윤석열 체포 소식,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으러 갈 것이다. 15일 날 새벽에 윤석열을 잡아갈 것이다. 라는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진 게 어제 오후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외환시장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안정 추세를 이어옵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20원이나 낮아졌습니다. 딴 거 없어. 딱 윤석열이 하나만 잡아갔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내일 코스피고 뭐 외환시장이고 열려보면은 더 상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 윤석열을 잡아가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졌다는 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 외환도 좋고 코스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골목 상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늘 식당들에 녹아났대. 전국의 식당들의 손님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체포회식, 입맛 도는 윤석열 체포회식을 한답니다. 공수처에 윤석열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의 지갑이 열렸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뉴스원 머니투데이 계열사잖아요. 그동안 윤석열한테 엄청나게 알랑방구 끼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잡혀가니까 갑자기 방향을 획 바꿔가지고 아이고 윤석열 잡혀가니까 시민들이 지갑을 여네 회식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새끼들도 참 양아치다. 그죠? 아무튼 뉴스원 같은 데서도 윤석열이 잡혀가는 바람에 시민들의 지갑이 열린다 라고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기사 내용 보면은 더 웃깁니다. 뉴스원의 소보미 기자라고 하네요. 장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컸던 가운데 윤석열 체포 소식에 시민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 올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5일 트위터 사용자 A씨는 윤석열 체포 소식이 나오자 옆 사무실에서 팀장이 커피 20잔을 쐈다.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내수경기 활성화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지. 이게 내수경기 활성화죠. 솔직히 윤석열 잡혀갔다. 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내가 오늘 커피 쏠게. 그럼 내가 과자 쏠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내수경기 활성화잖아. 윤석열 잡혀가서 좋다고. 이게 기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 적지 않을걸요? 자, 기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곳곳에는 회식하러 간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퇴근하고 다 같이 회식하든 집에 가서 혼자 치맥을 하든 친구 만나서 소주를 마시든 이게 민주주의의 내수 경제 활성화다. 나라가 똑바로 가면 내수 경제는 알아서 잘 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잡혀가서 기분 좋다. 야, 그럼 우리 회식할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 나는 회식은 그렇고 나 혼자 치맥이나 해야겠다. 혼자 가서 치맥. 아, 나는 뭐 혼자서 뭐 술 먹니? 회식은 좀 부담스럽고 혼자는 심심하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 사람마다 취향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선택을 하겠지만 그동안 풀지 않던 지갑이 풀리지 않느냐는 거야. 이게 바로 내수 경기 활성화 아니냐. 윤석열 때문에 그동안 내수 경기가 활성화 안 됐는데 이제 나라가 제 갈 길을 간다. 아닙니까? 그죠? 자, 저녁에 식당들이 미어 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어 터졌나 진짜?
왜냐하면 여기저기 회사들마다 체포 회식을 하러 간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갑들이 저절로 열린다. 오늘 저녁에 치맥 회식하는 데가 많을 거다.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탄핵이 완료가 되면은 식당마다 난리 날 거다. 진짜 윤석열 탄핵 당하는 그날, 탄핵 결정 날 무렵에 장용진 TV 아마 30만 정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오면은 우리도 뭐 30만 한번 맥주 파티 한번 할까요? 한번 해야겠다. 맥주 파티. 근처 어디에 조그만 그 가게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라 그래가지고 거하게 우리 그냥 커피 생맥주 한 잔씩 마실까요? 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바로 저 장용진 아니겠습니까? 참 소송도 많이 당했고요. 여기저기 탄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윤석열이 잡혀가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한다고 하니 꿈만 같습니다. 이 꿈 같은 세상 우리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생맥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마음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겠어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윤석열 하나 잡혀갔을 뿐인데 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이가 잡혀갔을 뿐인데, 윤석열 하나 잡혀갔을 뿐인데 경제가 좋아졌다. 제목을 바꿔야겠다. 윤석열 잡혀가는 순간 경제가 좋아졌다 아니고 윤석열 하나 잡혀갔을 뿐인데 라고 윤석열 하나 잡혀갔을 뿐인데 경제가 좋아졌다. 예, 윤석열만 잡혀갔을 뿐인데, 예, 이거야 이거. 네,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윤석열만 잡혀갔을 뿐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봅니다. 어디 갔지? 예. 윤석열만 잡혀갔을 뿐인데 이렇게 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쓰지. 일자리가 있어야지 월급이 들어올 거고, 월급이 들어올 그럴 예정이 되어 있어야지 오늘 뭘 쓰더라도 쓸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증가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역대 취업자 수 증가가 코로나 이후 가장 나빴어요. 매년 80만 개씩, 30만 개씩 일자리가 늘었는데 올해는 절반밖에 안 늘었습니다. 15만 9천 개. 더 웃긴 거는요, 지난 12월 동안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거가 아직까지 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체포되고 잡혀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씩 둘씩 줄어든다는 거 기뻐하는 건 좋은데,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건 또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뿌띠님 예산 삭감 되는 바람에